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심상치 않았고 당시에 저희가 시장이 급락한 만큼 반대 매매 여파가 다음 주 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오전장만 해도 반대 매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밀려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도 이 증시 방송을 진행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급락한 거는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해한다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7%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도 지금 증시에서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다음으로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우수수 내리고 있고 전 업종이 전 종목들이 거의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 시장에서만 지금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그간 우리 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냈던 외국인이 한순간에 다 같이 발을 빼자 시그니처 종목이었던 대표주들 위주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10%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SK하이닉스에 비해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버텨주던 삼성전자도 크게 무너지면서 지수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 정말 온 건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장 마감한 이후에도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엠뱅고드 김준호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네.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도 맞습니다. 시장이 뭐 8% 급락, 9% 급락하는 걸 보고 난생 처음 겪었던 일이라 네. 놀랐었거든요. 근데 당시로 따진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고 맞습니다.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요. 고용, 뭐 소비 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 네. 대비 차원인 건지 과한 하락인 건지 오늘 교통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10% 가깝게 밀리는 거는 네.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초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11%대 하락에 나와줬고 또 코로나 때는 장중에 삼성전자가 7% 빠진 적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5%로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정말로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지나친 어떤 이제 과도한 염려가 오늘 증시의 패닉셀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GDP도 사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그널로 크게 시장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미국 2.8% 성장률을 보여준 상태고요. S&P 500에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한 76%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어닝 비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상태입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 좋고 미국 경제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AI 어떤 거품론이 좀 꺼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고용이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급격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월 달에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던 거는 텍사스의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한 46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이제 실업률이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패닉셀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샤메 법칙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샤메 법칙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제 평균으로 지금 0.5%가 상승했을 때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는데 이 지표 또한 2019년도에 나왔던 지표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짜집기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샤메 법칙이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말하기는 어렵고 이걸 개발한 클라우디아 샴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이미 고용이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너무 극단에 지금 치닫으면서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8.8% 빠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도 7에서 8% 이상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발표될 ISM 비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보다 좀 상회하는 부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도 지금 이젠
그 시장에 어떤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패닉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당시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감이 생겼잖아요. 최근에는 미 증시와 니케이 증시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 랠리에 달리고 있는 와중에 나온 맞습니다. 급락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상승에 따른 과대 낙폭일 수 있어라는 게 네. 인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3천도 밟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 와중에서 나온 급락이기에 이게 오히려 기회일까? 혹은 그만큼 우리 시장은 상승 매력도 없고 오히려 하방 압력만 많이 받는 건가? 이 중간에 전 놓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게 대내 변수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 증시가 너무했다. 사실상 지금 뉴욕 증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맞아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은 더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어떤 증시 낙폭이 우리가 좀 과도하게 어떤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해석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반발 매수도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UBS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비관론이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해석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와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본 상태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ISM 지표까지도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에 전략을 다시 한번 포트 구성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수익 버스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받쳐줬던 게 수출주잖아요. 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까지 다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네. 데이터가 좋으면 뭐해 심리가 이렇게 위축된 맞습니다. 상황에서 나도 매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인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여파로 6에서 7% 정도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10% 이상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 전 섹터 전 업종이 이렇게까지 다 급락이 나왔던 적은 거의 역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코스닥에서만 1,600개 넘는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 올해 하반기의 어떤 실적, 믿을 건 실적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영원한 모멘텀의 실적과 또 MLCC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갤럭시 24에 또 애플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또 전장용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차세대 기판과 또 유리 기판 쪽에도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시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여파로 어떤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와졌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네.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른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삼성전기 버스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에 탑승해 볼까요? 사실 지금 같은 날은 아무 네. 버스도 타고 싶지 않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하지만 시장 안에서 우리가 그럼 종목을 간추려 본다면 네. 어떤 종목으로 간추리는 게 좋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버스 노선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린 종목들은 포트를 우리가 압축하고 재조정했을 때 좀 참고해야 될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저희 장기 버스, 빨간 버스 타고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보죠?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주요 섹터 안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엔터 섹터도 빠지고 있고 2차전지 섹터도 급락하고 있고 반도체 마을 오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이런 시장이면 바이오말 참 잘 버티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맞습니다. 바이오로직스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 바이오말로 가야 될 버스 번호는 몇 번입니까? 네, 바로 오늘 06827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68-270번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버스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시밀러의 아이콘 같은 기업 셀트리온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줘서 4.4% 정도 빠지고 있지만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섹터가 셀트리온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병 관련된 노이즈가 나와주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렸는데 오히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노이즈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북미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또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또 약가이나 바이오 시밀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기대치, 기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3분기와 4분기는 북미 지역에 진출한 진펜트라의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유럽은 물론 이제 캐나다 또 그리고 50여 개국 판매권을 획득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2025년도에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데 4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2%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9천억 정도로 152%의 성장이 기대돼요. 그래서 램시마 SC를 필두로 유플라이마 또 그리고 베그젤마의 바이오시밀러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규 바이오시밀러인 졸레어, 악텐나, 스테랄라 관련해서도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주가 조정과 또 그리고 내가 납폭가대 개별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오히려 묵직한 셀트리온으로 종목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구간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20만 7천 원.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6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천 원의 목표 주가, 16만 원의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바이오마을, 그 안에서 셀트리온으로 한번 가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어느 노선으로 탑승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버스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초록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뭔가 시장의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혹은 회피할 수 있는 단기 마을 가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입니까? 시장의 하락에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을인데요. 뭐 비트코인 마을도 있고 인버스 ETF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마을도 있는데 오늘은 금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던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오늘장 급락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금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버스 번호 몇 번이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03795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7-950, 037-950번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엘컴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점으로 가져왔는데 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조금 특이한 점은 달러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도 생각보다 상승폭이 제한적이에요. 다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과 은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엘컴텍이 관련해서 최근 시장 하락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엘컴텍 현재 12% 넘는 상승, 시장의 하락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소액만 현재가의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650원, 손절 라인 때는 1,27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270원, 목표 주가는 1,6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버스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 김준호 매니저 어디서 만나죠? 지금이 어떤 이제 폭락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종목이 중요하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포트 구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트 전략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저와 함께 짜보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26분까지 거래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2시 이후에 반대 매매를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